자,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첫 번째 나무인 법령, 순서계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우리가 출발할 여행은 두 번째 나무인 중개 실무, 그래서 실무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거죠. 헤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첫 시간에도 봤지만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나무, 이 실무는 어떤 나뭇가지들로 또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맨 앞쪽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나무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실무 그러니까 홍쌤, 전 실무 좀 알아요. 이렇게 이제 중개보조원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중개 실무는 수험상 중개 실무다. 시험상. 그러니까 실제 현장의 그런 실무 그게 또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거기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상 실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가지 보니까 크게 큰 나뭇가지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왼쪽이 이 법상 중개 실무에 있어서의 행위 제한이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제재사항이 무엇인지 이 법상. 선생님 지금 실무한다는데 또 법이에요? 실무하고 관련된 법. 그래서 사실 이쪽은 뭐 꼭 실무만 돼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실무하고 관련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반면에 오른쪽 나무까지 보니까 이 법이 있으면은 이 법 아닌 법, 타법이 있겠죠. 그래서 타법상 또 중개 실무와 관련된 행위 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사항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나뭇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그게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요 나뭇가지 잔가지들 보니까 자, 요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중개 샷하면 딱 올리고 나서 중개 실무의 스타트가 바로 중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중개 계약부터 해서 마지막 거래 계약을 딱 이렇게 완성 지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쭉 기술을 해 놓은 것이에요.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법령의 왼쪽 나뭇가지들은 자격증 따서 샷다문 열기 전까지의 과정이었죠. 그렇다면 여기는 샷다문 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 계약을 중개하는지 그 실무적인 측면에 나뭇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딱 사무소 샷다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어요. 그 실무 현장 이제 수험증 말고 실제 실무 현장에 보면은 그 문 있잖아요. 문을 두 개 만들죠, 보통. 왜 문이 두 개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 우리처럼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를 위한 문을 하나둘을 만드세요. 이렇게 딱 열어놨을 때 오늘 한번 유심히 이제 공부 끝나시고 밖에 산책하실 때 중개사무소 한번 보세요. 문이 독특하게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게. 선생님, 우리 동네는 하나던데? 그건 초짜예요. 그 중개업자는. 실제 현장상 그 중개 실무는 약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딱 샷다문을 열었어요. 그냥 사무실 딱 앉아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고, 동네 이장 어르신들도 이제 마시 와 있고, 놀러 와 있고.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그리고 이제 여타, 기타, 제3의 인물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딱 지나가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님, 제 집 좀 팔아주세요. 제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있으니까, 또 을순이가 지나가시다가, 을순이 아줌마가, 개업 공인중개사님, 저 아파트 좀 넓혀가려는데, 좀 큰 평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중개실무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갑돌이하고 저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맺는 계약, 그걸 바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물론 또 을순이하고 맺는 것도 중개계약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갑돌이하고만 맺었다고 보세요.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 적이 있으면 안 돼. 이 분야에 이렇게 적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 뒤져봤는데 없어.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을순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인터넷상으로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럴 때 저랑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또 저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게 사고자 하는 그런 갑돌이가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딱 올려놓은 거야. 그럼 뭐예요?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나뭇가지가 중개계약이 있는 것이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갑돌이 간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뒤져보겠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막 뒤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중개의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이라는 거 나와요. 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나중에 불러가지고 설명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함으로써 겉모습하고 속모습을 제대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겉모습,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 토지의 속모습,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어떤 속모습, 부동산 등기법, 권리, 그래서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걸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또 다 조사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무 파트는 개나 고동이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타법뿐만 아니라 뭐 타과목, 부동산학 개론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돌이 울순이 불러서 사무실에 불러서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베테랑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 있으면은 이 건물이 지금 스튜디오가 안에 들어와서 또 문이 있고 또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서 쓰는 공간은 별도로 있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계약서 쓸 때 갑돌이가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갑돌이 대통령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와이프분께서 전화하셔가지고 그 집 못 팔아요. 왜 당신 그렇게 마음대로 막 내놔요? 그러면 계약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을순이 이렇게 딱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전화가지고 너 왜 그렇게 넓혀? 지금 집도 충분하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계약이 파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최대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냥 최대한 빨리 계약해서 빨리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또 마음이 착함으로 막 커피 타고 이렇게 간식 내놓고 막 이렇게 계약 빨리 오고 끝나고 나서 간식은 나중에 불러가지고 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개가 완성해요. 그래서 중개 실무의 시작은 중개 계약에서 중개 완성은 거래 계약. 이때 이제 클로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 계약과 우리가 거래 계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이 법이 있었는데 이제 독립해서 분가해서 가셨어. 그 법에서 우리가 신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가서 신고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가서, 시군구청에 가서. 그러니까 거래 신고도 그때 하나 적어 두셨죠? 저는 없는데, 원래 없는데 제가 적으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좋으셨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수. 옛날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개 보수라고 법이 명칭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수 받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실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수. 자, 요까지가 이 법상 중개 실무하고 관련된 테마들이에요. 자, 이제 이 법이 아니고 탑법.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탑법 관련해서 탑법에 관련된 이 법과 관련, 이 중개 실무와 관련된
행위제한과 제재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제재사항. 자, 탁법 관련 보니까 우리 민법에 분묘기지권이 있네요. 특히 이제 임야 중개할 때, 임야를 중개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임야할 때 이렇게 딱 중개를 했는데 그분이 이게 전원주택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딱 이게 중개를 했는데 언제? 가을에. 가을 이게 단풍이 저기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울긋불긋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딱 이제 공사하러 왔어요. 내가 그 임야를 중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지 전용해가지고 이제 대지로 바꾸겠죠. 그래서 중개했는데 전화가 왔어. 홍쌤! 아니죠. 홍쌤 계획공사 이게 대체 뭡니까? 가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쫙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이제 휑할 거 아니에요. 이미 입주한 분이 계신 거야. 이미. 여러분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워 계셔. 공동묘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에서 민법에서 지상권에서 법정지사권에서 품묘기지권 배웠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연관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에서 특히 민법 이게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배우는 모든 과목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제대로 중개한다는 것은 고객이 만족도 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근데 이면을 이렇게 중개했는데 많이 누워 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누워 있는 줄 아는데 또 중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어떤 묘에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분묘기지권이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중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토지 중개 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중개에서 특히 우리 중요한 게 주택이죠. 주택하고 상가죠.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중개할 때 공장 중개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 힘들죠.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중개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임차인이죠.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 이 양반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해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에 분묘기지권은 민법의 물권 파트에서 지상권 파트에서 배웠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이렇게 다 수렴하죠. 이렇게 다 모든 과목들. 제대로 중개,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중개해서 우리 중개 의뢰인,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무까지 보니까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래서 경매공매. 자, 우리 경매공매는 그 위쪽에 첫 번째 나무 법령에 8번째 나무까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한테 그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경우에 겸업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에 규정된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거기 기술이 되어 있죠. 그 중에 보면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경매, 공매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정 절차를 봐서 이제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중개는 아니지만 말이죠. 특수한 경우에 저기잖아요. 그래서 경매 공매의 그 끝자가 매자잖아요. 매. 팔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매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한 매매. 그래서 특수매매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튼 그거를 우리가 하는 대행을 할 때 잘 알아야지 이게 깔끔하게 그렇죠. 이 경매 부동산을 경매를 의뢰한 우리 고객한테 제대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했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객이 덤탱이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덤탱이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걸 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모르면은 모르는 걸로 끝나.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아니고 모르면은 이거 진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경공매 2번 민사집행법 밑에다가 하나 더 써 놓으실까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예규. 저기 뒤에 보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공매 파트에 보면은 그게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대리할 때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경공매 대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행위 제한이 있고 또 제재사항이 뭔지 다 똑같아요. 법명만 다르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뭇가지가 오른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검인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는 거기다 검이 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계약 할 때 말이죠. 거래계약서에. 그거는 이제 우리 왼쪽에 거래계약이라는 네 번째 테마 있죠. 거기서 한꺼번에 융합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공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중개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 중개 의뢰인들한테 어떠한 행위 제한이 따르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앞에 민법에 그 총칙 파트에서 유무효 다룰 때 배웠어요. 난 안 배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유동적 무효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매매의 법률효과가 바로 유동적 무효였죠. 그래서 허가가 아니죠. 시장 보세요. 허가를 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요. 그런 거 법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도 알아야 됩니다. 농지법. 그래서 농지법은 결국은 뭡니까? 농지 관련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행위 제한과 제재사항 다 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별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농지는 원래 누구만 유치되고 있어요? 경자 유전의 법칙이다 해서 경자, 미자 말고 경자, 그 경자가 아니고요. 경작하는 놈자자, 사람자자. 경작하는 사람만이 있을 유자, 밭전자. 즉 농지를 말하죠. 농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외국인 토지법이 있죠. 자, 우리 외국인 토지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 제주도는 아주 광풍이 불었죠. 제주도는 중개인들이 그냥 아주 휩쓸고 갔잖아요. 샤샤. 정말인가? 이거 뭐 알아야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특히 이제 요 토지를 사고 팔 때 어떤 행위 제한이 있고 또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게 바로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그거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하자면 뭘 해야 돼요? 외국인을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갑돌이 울순이 아니라 존하고 탐하고 이렇게 중개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존하고 갑돌이하고. 그럼 뭐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하고 중국어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하고 중국어. 중국어는 우리 교포들 많으시잖아요. 알바생으로 고용하면 되죠. 영어는 잘해야죠.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쓰셔가지고 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홍쌤한테라도 해야죠. 제가 바디 랭귀지 영어보다 한 단계 윗단계 언어 있죠? 바디 랭귀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중개 수수료가 아니죠? 컨설턴트 비용 안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렇게 5번 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6번 동그라미하고 장사법이라고 한번 적어요. 장사법. 장사 이 마케팅이 아니라 그 뭡니까? 이렇게 아이고 고코는 거 있잖아요. 그 장사에 관련된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토지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진짜 이제 수험적으로는 장사법만 알면 되지만은 진짜 현장의 실무상은 풍수지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배산임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산맥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실무라는 두 번째 나무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법 관련 행위장과 제재사항, 탑법 관련 행위장과 제재사항, 이 나무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요. 똑같아요. 뭐가? 그렇다고요? 중개 실무상. 중개 실무상 행위 제한과 그걸 위반할 제재사항이 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법 조문이 이제 제일 포인트인데, 법 조문상에 이제 중개 실무상 행위 제한이 뭘로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뭐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뭐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예컨대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중개 실무 첫 번째 배울 게 중개 계약인데, 그 중에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 그래서 이 전속 중개 계약 한번 쫙 뒤에 가서 한번 펴보실까요? 전속 중개 계약. 우리가 15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어로 따져 2차에는. 거기 다음 3단 비교표 쭉 끝에 보시면은 법 23조 전속 중개 계약 나와 있죠. 거기에 한 사망을 보세요. 사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읽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어떤 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 행위자 아니고. 그 다음에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작위 의무죠. 이렇게. 법에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위반했을 때 행위자의 뭔지를 이제 각각 다 사실 우리 앞에 행정처분하고 처벌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디테일하게 보면 밑에 이제 핵심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실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테마가 있죠. 15개. 그래서 중개계약, 거래정보망, 부터 쭉 해서 마지막 장사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핵심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중에 이제 6번째 예치. 이 예치는 없어요. 예치는 없어요. 그렇죠? 나무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배울 것이고요. 또 나무까지 없는 게 7번의 그 감독, 8번의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그렇죠? 15번 장사법은 하나 더 그려놓으셨죠? 거기서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나무, 중개 실무라는 나무에는 어떤 나무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드신 후에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중개 실무 각 테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하게 법조문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